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엘사바도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인정하면서 비트코인 하루 전에 31,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36,000불, 9%, 10%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41.2%, 도미넌스 1.5% 이상 올라가면서 코인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풀매수 해야 될까요? 질문 또 주시는데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도미넌스 50% 되기 전까지는 장기 보유할 코인은 매수하지 마라 이야기 들었죠. 반드시 보수적인 투자, 이성적인 투자 하시고 하락장에서만 비트코인 31,000달러, 33,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때 10분 알로 FOMC 미팅 17일, 다음날 18일까지 시장 상황 보면서 최저점에 매수하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요. 갑자기 엘살바도르 호재가 터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긴 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10분할 매수는 잠시 멈춰두시고 멤버십 회원님들 공지 드린 것처럼 8일 이후 저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수익 나신 것들은 일정 부분 여기 급작스러운 호재에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조금 보시고요. 항상 악재에 사고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진정한 매도 타이밍은 17일 FOMC 미팅 이후의 타이밍인데 엘살바도르 국회 일주일만 있다가 발표했으면 더욱 안전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좋게 났을 듯 합니다. 조금 빨리 호재가 터진 감이 없지는 않죠. 항상 이런 호재는 매도 타이밍이고 비트코인 오르면 VIP 멤버십으로 강조드린 이더리움하고 몇몇 코인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바로 매도는 하지 마시고 수익 나신 코인들 고점에 매도 준비하시고요. 시장의 거래량이 적어서 비트코인 오르면 빠르게 따라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적정량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이더리움하고 몇 가지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서 다시 매수 타이밍 봐야 하는 거고요. 분할로 저점 나오면 사야 하는 기간이 17일 FOMC 미팅 다음 날까지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8일, 6월 17일까지 될 것입니다. 엘살바도르 호재로 비트코인의 펀드멘탈은 이번에 한층 더 강화되었고요. 위키백과 보면 엘살바도르 국가의 법정 커런시, 법정 화폐에 비트코인이 2021년 6월에 추가되었다고 나옵니다. 대신에 엘살바도르 GDP 25빌리언 250억 달러이고 글로벌 GDP 순위 102위인 국가이고요. 엘살바도르 비록 102위 GDP 글로벌 순위에 낙후된 국가이지만 암호화폐 역사상 최초의 국가 법정 화폐로 등극한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호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의 법정화폐를 받아들인 것은 이후에도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더욱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만들 가능성이 올라갔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여기 GDP 낮은 국가들 보면 네팔, 수단, 에스토니아, 세네갈, 캄보디아 하나같이 인플레이션율 높고 GDP 낮으면서 범죄 많은 국가들이죠. 이런 낙후된 국가일수록 높은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코인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한다고 지금 풀매수하면 안 되겠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코인의 장기 미래는 밝다. 하지만 투자는 냉정하게 해라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엘살바도르하고 주변 100위권 국가들 다 합쳐도 한국의 반의 반도 안 되고요. 엘살바도르가 최초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도 있겠지만 최소 우리가 50% 이상 현금을 코인에 투자하려면 현재 비트코인의 매우 긍정적인 캐나다, 호주 정도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중국이 법정화폐까지는 아니라도 알리바바, 알리페이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만 해도 그때는 정말 100% 현금 다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을 좀 더 관망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다, 칼다노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2018년부터 암호화폐 도입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5월 비트코인 폭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했습니다. 캐나다가 그나마 비트코인의 가장 적극적인 선진국이지만 2월에 캐나다 비트코인 ETF 승인 났고 비트코인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5월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제재하니까 코인 가격들 전체 다 폭락한 것은 매 한 가지였고요. 6월 17일에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풀매수는 당연히 안 되고 앞에서 이야기한 10분할로 최대한 보수적인 투자 기조 유지하라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기 글로벌 경제 3대장 미국, 유럽, 중국 포함해서 G7 국가들 전부 오케이 할 필요도 없고 중국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거래소 제호용 RP 차단이 재가동되면 다시 비트코인 7만 불 불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하락해도 부담 안 될 정도의 코인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미국 주시장은 인플레이션율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분위기 쎄하죠. 국채금리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1.49% 마이너스 2.33% 되었는데도 S&P, 다우, 나스닥, 러셀 모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국채금리 내리면 당연히 나스닥이라도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관, 개인 모두 인플레이션 유지표 발표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는 거고요. 또 시장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북 이런 판기업들은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부동산주나 나이키, 자동차, 테슬라 같은 물가에 민감한 주식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문으로 이야기 들었지만 중국 인플레이션율 이미 발표되었고 1.3% 실제치 나왔습니다. 실제치가 1.3%이고 이전 5월에는 0.9%, 이번 컨센서스는 1.6%였습니다. 컨센서스 1.6%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지만 2021년 들어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중국에서 보여줬고요. 중국 인플레이션율은 작년 11월 이후 올해 들어서 첫 1%대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준 겁니다. 중국 인플레이션율 지표를 보다 보면 컨센서스보다 실제치가 확실히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컨센서스를 높게 잡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 물가지수 계산하는 방법이 미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중국은 물가지수 계산할 때 부동산 상승분을 포함을 안 시키고요. 중국도 한국,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가치 많이 상승했는데 부동산 상승률까지 물가지수에 포함시키게 되면 중국이 해외 투자 받기는 힘들겠죠.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일 듯 하고요. 무엇보다 7월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물가 수준 낮추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방침인데 물가가 낮아야지 서민들 생활이 안정되고 공산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죠. 즉 중국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상에는 안 했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갔고 곧 발표되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지표도 낮게는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가 지수 보니까 한국 GDP는 분기 대비해서 1.7% 올랐는데 실업률은 0.1% 올랐네요. 부동산 가격, 물가는 올라가는데 취업은 한국에서 갈수록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지표에서 0.1% 상승한 거면 실생활은 정말 팍팍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보면 20대, 30대 집 없는 무주택자 희망 찾기 너무 힘들고요. 엘살바도르가 첫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등록한 국가인 건 맞지만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채굴로 하고 회사들 유치받아서 코인의 성지로 변모하기 위해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만든 것 뿐이고요. 주요 목적은 해외 코인 기업들 투자 유치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살바도르 범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다들 아실 듯 합니다.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한 해 실종되는 여성이나 아동들 엄청나다고 하죠. 여행 가기도 조금 무서울 듯 하고요. 국가적으로 비트코인 구매한 나라는 불가리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연초부터 비트코인 구매했었고요. 불가리아는 GDP 순위가 61위고 우크라이나는 56위입니다. 엘살바도르는 102위고요. 올해 비트코인 15,000달러, 18,000달러대에 구매해서 불가리아는 21만 개, 우크라이나는 46,00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불가리아가 눈치가 엄청 빠르죠. 연초에 비트코인 대량 매수해서 2배 이상 수익이 괜찮고요. 딱 비트코인 15,000달러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가격인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아무래도 코인 시장의 단기적인 부담은 6월 17일까지 거시경제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테슬라 2분기 어닝이 매우 중요하고요. 테슬라 2분기 어닝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어떻게 조정했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에 큰 변동성이 찾아올 듯 합니다. 중경투TV하고 꾸준히 가보자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코인
법정 앞에 국회 통과 이후 거래량 보면 지난 주말 바이낸스 거래소 1일 거래량 20조 이렇게 낮아진 것에 비해서 10조 이상의 자금이 더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거래소 1조, 호피거래소 2조, 업비트 3조, 오케이도 3조 늘었고 미국 코인베이스, 크라켄도 합쳐서 3조 이상의 자금이 시장에 더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거래량 가장 낮은 시점에 비해서는 글로벌 메인 거래소 전체에 20조 정도의 자금이 더 들어왔고요. 코인 가격 2배, 3배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일정 비중 안전하면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계속된 제재, 중국의 구글, 바이두에서 바이낸스 거래소 검색을 아예 할 수 없게 차단을 했고요.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에서 업비트 검색하면 업비트가 안 나오고 업비트 한국에서 VPN 우회 접속 프로그램 없이는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하고 같은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성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6월 10일 하루에 바로 폭락이 올 수도 있고 17일 FOMC 미팅 전후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면서도 염두 꼭 해두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